저는 경제저격수입니다. 숨겨진 경제 진실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게 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 원의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데 혹시 그 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면 지금 바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은 수십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두 거대 기업의 화려한 부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가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지금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둘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3차, 4차 수혜주의 실체. 셋째, 이 화려한 흐름 뒤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함정 4가지 3분만 더 들으십시오. 마지막 리스크 경고는 끝까지 들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은 시장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기업 실적 개선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들이 다시 쉴 틈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인공지능 서버부터 최신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전방 산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시장의 가장 영리한 자금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엔비디아 같은 1차 수혜주, HBM 특수를 누린 한미 반도체 같은 2차 수혜주들의 주가가 정점에 가까워지자 이제 막대한 유동성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이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1차, 수혜주가 천장을 찍으면 2차로, 2차가 충분히 오르면 3차와 4차로 돈이 넘어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거대한 자금 이동이 시작되는 병옥점입니다. 그렇다면 월스트리트의 천문학적인 자금은 이제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까요? 월가의 거대한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AI 반도체 산업의 전체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이 지도는 총 5단계의 가치사슬로 구성됩니다. 1차는 엔비디아처럼 인공지능 칩의 두뇌를 설계하는 기업. 2차는 이 칩의 초고속 데이터 통로를 열어주는 HBM 메모리나 후공정 장비 기업들. 여기까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주가 역시 이 기대감을 상당 부분 반영하며 로켓처럼 쏘아 올려졌습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시장의 자금은 바로 다음 단계인 3차와 4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차 수혜주는 AI 서버 내부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하는 냉각, 기판, 검사 장비 기업들. 4차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이나 클린룸 같은 외부 인프라입니다. 마지막 5차는 이 모든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가 되겠죠.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3차와 4차일까요? 단순히 순서가 되어서 돈이 이동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AI 반도체의 눈부신 발전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 즉 거대한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칩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면서 칩 하나가 내뿜는 열과 소비하는 전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HBM을 12단, 16단으로 높이 쌓아 올릴수록 이 거대한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받쳐줄 고성능 기판이 필수적이게 되었고, 수백 개의 칩 중 단 하나의 불량도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지기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 검사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AI 혁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기술적 숙제이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성장의 기회가 열리는 필연적인 흐름인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거대한 문제, 바로 이것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AI 혁명의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의 정체는 바로 열입니다. 인공지능 칩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열과 전력 소모량 역시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서버인 GB200렉 하나가 소모하는 전력이 무려 120kW를 넘어섭니다. 일반 가정 수십 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가 손바닥만한 칩들 안에서 열 에너지로 바뀌는 순간 GPU는 사실상 작은 원자로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기존의 방식,
즉 거대한 팬을 돌려 바람으로 식히는 공냉식으로는 이 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한계치를 5배에서 많게는 15배까지 초과한 지 오래이며 차세대 모델은 600kW의 전기를 소모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결국 해답은 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칩에 직접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수랭식, 혹은 아예 서버 전체를 특수 용화액에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 기술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은 최근 글로벌 기업 에코랩이 냉각 전문 회사인 쿠리 시스템즈를 무려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인수하면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GST가 서버를 통째로 액체에 담가 전력 소모를 최대 40%까지 절감하는 액침 냉각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유니셈이 만드는 칠러 장비는 데이터 센터의 냉각수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AI 서버 증설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서버에 열을 식히는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그 뜨거운 AI, 칩을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연결해줄 바닥, 즉 기판에서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 더 이상 손톱만 한 크기가 아니라 손바닥만 한 거대한 시스템으로 진화하면서 기존의 기판 기술은 명백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마치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면 그에 걸맞은 단단하고 넓은 지방 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수많은 연산 코어와 HBM을 한데 묶은 거대한 AI 칩을 안정적으로 받치고 수만 개의 미세한 전기 신호를 오차 없이 연결해줄 고성능 기판이 필수 불가결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다층 기판, 즉 FCBGA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시장의 선두주자인 이수페타시스가 AI 가속기용 기판 시장을 장악하며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월가는 이제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AI 칩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폭증하면서 이수페타시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공급 부족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빈자리를 파고들 후발주자로 대덕전자와 심텍 같은 기업들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FCBGA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로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보하며 4월 한 달간 주가가 40% 이상 오르는 등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증권계에서는 내년 영업이익이 무려 300%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심텍의 경우 내년 영업이익이 1000% 넘게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시장의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또 다른 차원의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FCBGA와 같은 유기 기판은 칩이 더욱 커지고 정교해질수록 미세하게 휘어지거나 열 때문에 변형되는 물리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차세대 기술이 바로 유리 기판입니다. 플라스틱 소재 대신 매끄럽고 단단한 유리를 사용해 훨씬 더 미세한 회로를 새길 수 있고 열과 휨 현상에도 월등히 강해 AI, 반도체 패키징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꿈의 기술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바로 SKC의 자회사 앱솔리스입니다. 다만 SKC는 유리기판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기에 유리기판 테마에 100% 연동되는 순수한 관련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싸고 정교한 칩과 기판을 만들어 하나의 패키지로 완성했는데 만약 머리카락보다 얇은 불량 하나 때문에 수백만 원짜리 부품 전체를 버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을까요? 수백만 원짜리 부품을 통째로 버려야 하는 치명적인 약점, 그 해답은 바로 검사 공정에 숨어 있습니다. HBM은 마치 초고층 빌딩처럼 D램을 8단, 12단으로 수직으로 겹겹이 쌓아 올리는 구조입니다. 만약 15층짜리 건물을 완공했는데 1층 기둥에서 뒤늦게 미세한 균열이 발견된다면 건물 전체를 허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HBM이 바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공정을 거쳐 쌓아 올린 D램층 중 단 하나의 층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량이 발생하면 그 위에 쌓인 모든 노력과 비용이 수포로 돌아가고 값비싼 HBM 전체를 폐기해야만 합니다. 수율 전쟁이 벌어지는 HBM 시장에서 이 구조적 리스크는 제조사에게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때문에 최종 패키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
아직 웨이퍼 상태일 때 미리 불량 칩을 완벽하게 솎아내는 테스트 공정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HBM 테스트 공정에 핵심 열쇠를 준 기업이 바로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의 주력 장비인 큐브 프로버크는 HBM 테스트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한 번에 무려 256개의 HBM 칩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압도적인 처리 능력을 갖췄습니다. 단순히 불량 유무만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 영하 40도부터 영상 150도에 이르는 극한의 온도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실제 AI 서버 내부와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칩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까지 완벽하게 검증해냅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 덕분에 SK하이닉스는 물론 마이크론과 같은 글로벌 최상위 고객사들을 이미 확보했으며 장비 한 대당 가격이 20억에서 25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HBM이 고도화될수록 불량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테크윙의 검사 장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냉각, 기판, 검사 장비까지 AI 서버라는 작은 상자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기술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고성능 서버들을 수만 대씩 채워 넣을 공장, 즉 데이터 센터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야를 서버 밖, 거대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세계로 넓혀봐야 할 시간입니다. 3차 수혜주들이 AI 서버라는 상자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4차 수혜주는 그 상자를 만들고 상자가 놓일 도시 전체를 건설하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서버를 쌓아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먼지 한 톨 없는 완벽한 청정 공간인 클린룸이 필수적이며 KN솔과 같은 기업들이 바로 이 첨단 공간을 창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공정의 필수품이자 데이터 센터 냉각에도 막대한 양이 필요한 초순수 공급망, 그리고 각종 특수가스 공급망까지 이 모든 것이 AI 혁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가장 거대한 병목 현상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최신 AI 서버 한 대가 소형차 한 대만큼의 전기를 소비하고 이런 서버 수만 대가 모인 데이터 센터는 하나의 중소도시와 맞먹는 전력을 집어삼킵니다. 기존의 낡은 전력망으로는 이 괴물의 식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한전선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AI 시대를 감당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이 4차 수혜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AI 테마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를 한 개 더 생산하고 데이터 센터를 한 동 더 지으려면 이들의 기술과 제품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금광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사업처럼 산업의 확장이 계속되는 한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야말로 AI 시대에 숨겨진 인프라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장 똑똑한 투자자는 기회보다 리스크를 먼저 점검합니다. 이 화려한 장밋빛 전망 뒤에 숨어있는 4가지 치명적인 함정,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테마 과열입니다. 이미 시장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면서 일부 3, 4차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CBGA 기판의 대표주자인 대덕전자의 경우 4월에만 주가가 40% 넘게 치솟으며 결국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종목의 순도 문제입니다. AI 테마에 묶였다고 해서 모든 사업부가 AI의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액침 냉각 기술로 주목받는 기업의 실제 AI 관련 매출 비중이 아직 미미하거나 유리기판의 선두주자라고 해도 다른 사업 부문의 실적이 전체 주가를 좌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 상용화 지연입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고객사의 최종 인증을 통과하고 실제 데이터 센터에 적용되기까지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꿈의 기판이라 불리는 유리기판 역시 본격적인 양산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위험 요소는 글로벌 투자 둔화입니다. 이 모든 성장의 전제 조건인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 투자, 즉 CAPEX가 만약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하향 조정된다면 3차와 4차로 이어지던 온기의 흐름 자체가 끊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한 안개 속에서 진짜 옥석을 어떻게 가려낼까요? 핵심 기준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바로 사업 내 대체 불가능성과 실제 AI 매출 비중입니다. 다른 기업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이나 시장 지위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실제 계약과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숫자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과열을 판단하는 경계 신호도 기억해 두십시오.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서 CAPEX 가이던스를 낮추거나 반도체 시장의 바로미터인 메모리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잠시 보수적으로 시장을 관망하며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AI 반도체 상승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1차, 2차 주자들의 질주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출발선에 선 3차, 4차 주자들 속에서 진짜 챔피언을 찾아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냉각, 기판, 검사 장비, 전력, 인프라. 이 4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월가의 자금이 향하는 방향이고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산업들입니다. 하지만 테마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과 실제 매출 숫자로 검증된 기업만이 진짜 기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 경제 저격수의 분석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